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정우TV의 천정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 개편을 결정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국회 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서훈 안보실장은 바로 업무를 개시했고,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은 앞으로 1, 2주 내에 청문회라는 요식 절차를 거쳐야 취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외교안보 진영 개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제게 의견을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솔직히 저는 별로 논평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시간이 좀 흘렀지만은 이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북한 중심적 세계관, 자폐적 북한 짝사랑, 남북 대화에 대한 금단 현상, 이런 게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여움을 풀고 다시 손을 내밀어 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대북 정책의 성패와 문재인 정부의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는 그런 생각이 대통령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관계만 잘 풀리면 다른 건 다 깽판 쳐도 좋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어떤 조롱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뺨을 맞고 발로 차이더라도 북한에 대한 스토킹은 중단 없이 계속하겠다는 그런 결연한 자세가 번뜩입니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그간 김정은 위원장님께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 김 위원장님의 뜻을 잘 받들어 모실 새로운 사람들로 외교안보 진영을 구성했으니 그간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마음을 푸시고 좀 지켜봐 달라,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은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운명을 걸겠다, 이런 거라면 책임자를 제대로 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팀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에 올인하면 앞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첫째는 김정은을 감동시키기보다는 더 심한 희망 고문으로 더 큰 능멸과 조롱과 분노를 자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마음으로는 북한의 간이든 설계든 다 빼주고 싶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김정은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식량 지원,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개별 관광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북한이 겪는 제재의 고통을 완화해 줌으로써 핵을 악착같이 더 만들고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되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응할 한미 양국의 군사적 태세를 약화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북한이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것은 민족 공조를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남북이 손잡고 공동으로 대항해서 동맹을 해체하고,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서라도 남북 경협을 재개하고, 북한의 현금 지급기와 식량 창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핵을 지키고 경제 발전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남조선이 충실한 동업자, 하수인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고 북한의 핵 인질로서 인질범에 충성을 다하고 인질범이 베푸는 자비에 안주하면서 지시에 고분고분 순종하라는 겁니다. 박지원 씨의 국정원장 지명에 북한이 좀 고무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거금의 현금을 송금해 준 게 핵미사일 개발에 큰 힘이 되어 주었듯이, 이번에도 북한을 경제위기의 벼랑 끝에서 구해줄 구세주가 되어주기를 잔뜩 기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의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원비어 대북 제재법 하에서 대북 송금은
국내법으로나 국제법으로나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 불법 활동에 관여하면 박지원 씨가 다시 감옥에 가야 할 뿐 아니라 미국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까지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박지원 씨가 아무리 대북 정책에서 큰 공을 세우고 싶어도 퇴임 후에 다시 감옥에 갈 일은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미국에 다시 입국하지 못하고 미국 내에 갖고 있는 재산까지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은 이번엔 남조선이 좀 달라지나 하고 잔뜩 기대를 걸었다가 또 실망하고 좌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한미 관계는 더욱 망가질 것 같습니다.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더 망가질 게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당장 일어날 변화는 정보 공유의 제한입니다. 북한에 불법으로 자금을 제공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만큼 북한과 가까운 사람이 정보기관의 수장을 맡고 주사파 출신이 통일부 장관이 되면 미국이 민감한 정보를 우리와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시절에도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 전략으로 워크어웨이 옵션에 기울여진 사실조차 국정원은 전혀 낌새를 채지 못하고 미북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한답시고 북한을 오도했다가 오히려 북한의 원망과 분노만 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미국과의 정보 협력이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모두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북한에 알려줘도 해가 없는 그런 정보만 줄 겁니다. 이런 건 정보라고 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겁니다. 미국이 위성과 정찰기로 영상정보, 신호정보만 수집하는 줄 알고 있지만은 휴민트도 우리보다 적지 않을 겁니다. 일본이 조총련을 통해서 수집하는 휴민트를 미국과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보 가치가 있는 고위 탈북자들도 우리보다 미국이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고급 정보를 가진 고위 탈북자들이 신변 안전이 보장되는 미국보다 박해받을 위험이 높은 한국으로 더 많이 오겠습니까? 한미 간 소통과 공조도 당연히 더 어려워집니다. 소통과 공조는 상호 신뢰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인사들이 북한의 대리인이라는 그런 의심이 들면 미국이 속마음을 어떻게 털어놓고 내실 있는 언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위급에서 자주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누어도 신뢰가 없으면 영양가 없는 겉도는 얘기만 하다가 끝납니다. 정상회담을 해도 양측의 발표 내용이 다르다면 서로 동문서답하다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그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한미 간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충돌도 더 잦아질 겁니다. 비핵화보다 남북 관계를 우선시하는 우리 정부,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미국 간의 충돌은 필연적이고 이미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은 앞으로 봉합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비핵화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제재를 완화해주고 김정은의 환심을 사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북한 비핵화의 핵심 수단인 제재를 유지하려는 미국 정부 간의 대립과 갈등이 한미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조롱과 능멸을 당하고 국제적으로는 북한 비핵화의 방해 세력으로 낙인 찍혀서 서방 세계에서 왕따 당하는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방국들은 우리 정부가 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일보다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더 열의를 보이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끝으로 국정원과 통일부 간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막후에서의 암투와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정원을 정보기관으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정보기관 이전에 대북 정책 부처입니다. 우리 정부 내에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둘입니다. 통일부와 국정원이 둘 다
대북 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서로 업무가 중첩되고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통일부는 예산과 인적 자원에서 국정원의 적수가 못 됩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국정원에 빼앗기고 교류협력 사업과 탈북자 정착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되면 국정원의 독주에 제동을 걸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두고 두 부처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박지원이라는 분도 노회하기로 이름난 백전노장이지만은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의 정치인 통일부 장관이 국정원의 주도에 끌려다닐 것인지 여기에 도전할 것인지 이걸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대북 정책 노선을 둘러싼 이견은 없겠지만은 박지원, 이인영 두 사람의 정치적 야심과 두 부처 간의 조직 이익의 충돌,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정보 선진국 가운데 정보와 정책을 겸업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보기관이 정책 수립까지 관여하면 정보가 정책 목표에 맞게 가공되고 왜곡되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이 없어집니다. 국정원이 대북 정책을 담당하면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장의 대북 정책 어젠다에 맞춰서 정보가 해석되고 재단되기 마련이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정보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정보 선진국들이 정보기관의 정책 겸업을 금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정원이 어쩌다 가치 있는 대북 정보를 수집해도 통일부와는 좀처럼 공유하지 않습니다. 정책으로 경쟁하는 부처에 힘이 될 정보를 왜 주겠습니까?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은 북한이 반발할 대북 공작이나 방첩 활동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북 채널 유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이 통일부 업무를 겸업하는 데 따른 정부 조직상의 근본적 문제와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에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호 TV의 천영호였습니다.